저의 스승님이시자, 스승님이시자, 그리고 저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시자,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실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일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의 스승들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찬우 박사님이세요. 자, 정찬우 박사님,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양껏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자, 오늘 예, 멋있게 좀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박사님. 네. 출연해 주세요. 네,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과도한 소개와 칭찬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할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어, 그러더라고요. 어. 식당에서는 과음은 삼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통 붙어 있는데 과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네, 술집에서. 과음은 축복입니다. 네, 어쨌든 과음은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그 책 쓰기 그 특강을 미천한 내용이지만 짧게라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책을 이미 쓰신 분도 계시고 쓰고 싶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책은 전혀 생각 안 해보신 분도 이렇게 같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책이 뭐다라는 상식 정도는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 깊은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가벼운 내용이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형식적인 걸 좋아하세요? 캐주얼하고 좀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자유로운 분위기요. 그쵸. 네. 딱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네, 여러분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제가 파워포인트는 부랴부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건 가져갈 겁니다. 장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퀴즈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제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 앞에. 그리고 이쪽에는 제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바라다 볼 때는 파워포인트 볼 때는 이쪽을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셀프 아카데미 특강 그리고 제목을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라고 썼는데요. 요것은 우리 장명 전문가가 지어주신 거예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름 맨날 지으시는 분, 그 누구지? 한모 작가님이 지으신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흐린 글자로 써 있죠. 초보자가 책을 쓰는 확실한 방법. 이것을 제가 붙였던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정찬우고요. 저는 기업 경영혁신 컨설팅 이쪽은 완전히 전문이고요. 대기업에 있을 때 이쪽 전문가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케팅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독서, 독서법 강의도 하게 되고 책 쓰기 강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의 끝판왕인 그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플래너를 제작까지 했으니까 그쪽도 완전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접니다. 정찬호 하면은 개그맨이 떠오르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요. 나름대로의 개그 코드도 좀 있어요. 아이고 아무도 안 웃으시는구나.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썰렁함을 좀 깨드릴게요. 자, 오늘 진행 규칙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50분 진행할 건데 그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손 들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 강의 중에 질문하시는 거 대환영이니까 뭐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그 질문하실 때 짧게만 질문하시면 돼요. 10초 이내로 짧게 질문하시면 저도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 드리면 착착착 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 줌이지만 줌도 사진 촬영하시면 좋아요. 앞에 이렇게 좋은 화면 있으면 찍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혹시 후기라도 남기실 때 사진 몇 장 있으면 너무 편리하거든요.
특히 그 블로그 후기 남기시잖아요, 여러분. 사진 한 5장 탁탁탁 찍어 두시면요. 블로그 쓰실 때 사진 먼저 탁탁탁 미리 올려두고 글자만 한두 줄 써도 진짜 이쁜 블로그가 완성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캐주얼하게 진행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 참석자 오프라인으로 있다면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본인 어떤 분이세요? 성함하고 하시는 일,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하세요?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데 가장 힘든 게 뭐죠? 탁 떠오르는 가장 힘든 거?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한 분 정도 혹시 누구다, 난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뭐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분 정도. 참고로 혹시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요, 제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오, 좋지 30분의 않나요? 1은 무조건 좋아요, 이거. 30분의 책은 아니고 그 두 어. 번째 책 있죠, 공주한테 하루 아, 30분 알려주기죠. 네네네. 재미있는 자기계발서인데요. 그거 너무 좋아요. 보내드릴게요. 네. 이러면 누가 손을 드시는데 보통. 빨리 손 주세요. 누가 손, 왜 잠깐, 우리, 그런데 제가 회의 전문가잖아요. 회의할 때 이렇게 의견을 안 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내부터 슬쩍슬쩍 시켜요. 혹시 의견 있으세요? 의견 있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없는데요. 그러면 바로 그 윗사람 이렇게 넘어가면은 결국은 이렇게 품고 있던 얘기를 하세요. 혹시 비즈니스 펼치는데 가장 힘든 것은 뭐죠? 김남희 작가님은 그런 거 있으세요? 말씀해 주실 거? 네, 저는 본인 소개하는 거예요. 네, 5초 소개하시면 됩니다. 네. 네, 김남이고요. 이제 남이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처음에는 책을 쓰려고 작가라는 이름을 했는데 여러 네. 가지 작가를 하고 있어요. 만드는 사람, 나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각화를 전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의미가요? 네. 뭔가 체계적이고 또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니까 좀 기존의 회사에서 일을 할 때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조금 더 뭐 체계 또 이게 저의 분야를 더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제 고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그 프로젝트성으로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세요? 납품을 하세요? 프로젝트성이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건지 어디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시는 건지. 강의도 하고 있고요. 지금 드로잉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금실 원장님하고는 동그라미 세모로 가족의 마음의 길을 찾는 그런 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여쭤본 이유는 그거였어요.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프로세스를 잡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의뢰를 받고 일을 하는 거면은 이게 프로젝트인가 어떤 강연 의뢰인가 그런 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여쭤봤어요. 프로젝트. 네, 강의도 하고 그리고 그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브랜딩 하는 거를 브랜딩을 위한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브랜딩 하는 걸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나 봐요, 그럼. 오케이. 완전 너무 다재다능하시구나. 엄청 좋습니다. 능력 많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네요. 힘드신 게. 오케이.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요. 원래 의도한 바는 그거였어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 여기 계시잖아요. 은퇴하셔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의미 있는 어떤 또 일을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그건 역시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 비용도 좀 들기도 하고 약간 수입도 있고 누구 만족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물려 들어가는 건데 이때 나오는 많은 것들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책 쓰기로 해결이 된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라미 작가님은 본인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이게 좀 헷갈려 너무 복잡해 내 비즈니스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쩔 땐 강의를 해야 되고 어쩔 땐 뭐 물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어쩔 때는 어디 가서 협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얼핏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김라미 작가님이 본인의 일에 대해서 책을 한 권 퍼펙트하게 잘 쓰셨다 라면은 그 책을 쓰면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마. 책을 쓰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오토매틱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동안은 힘들긴 해도 머리를 쥐어짜지는 않았거든요. 머리를 쥐어짜고 열심히 쓰면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돼요, 평소에는. 그런데 책을 쓰기로 약속을 하고 안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며칠간의 고통을 이겨서 써고 나면은 본인의 업무 프로세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는 안 되더라도 초안은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후에 그거를 조금 고치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펼치는 데 가장 힘든 거 제가 김라미 작가님이랑 미리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냥 크게 큰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의미가 있죠. 네, 책을 쓰면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혹시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기회를 못 잡으신 분 계세요? 지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막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진행할게요. 자, 아까 한예선 대표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처럼 뭐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여러분은 제 소개를 받으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긴 하구나. 근데 대부분 안 들으셨으니까 제 설명을 한번 가볍게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정찬우고요. 그리고 석세스 컴퍼니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비즈니스니 경영이니 마케팅이니 이렇게 하지만 저는 원래 공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고요. 굉장히 힘들게 땄어요. 미국은 박사학위를 쉽게 안 줘요. 제가 거의 7년 걸렸어요. 한국에서 학사 석사하고 7년 거의 6년 반 7년 걸렸습니다. 진짜로. 자, 저의 전공은 로보틱스. 로봇 아시죠? 요즘 AI 유행하잖아요. 그거 완전 전문이에요. 자동 제어, 자동 기계, 제품 개발 이런 거 전문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완전 전문이에요. 톱질 잘하고요, 드릴질 잘하고요, 납땜 잘하고요, 뭐 기계 깎는 거, 전자 회로 조립하는 거 전문이에요. 네. 지금 하는 거 완전 다른 거 하고 있죠. 자, 그 로봇 전문가. 3D 프린팅 이것도 한 20년 전부터 다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조금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문가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7년 이상을 있었고요. 게다가 제가 그 삼성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주재원으로도 3년 이상 갔었어요. 미국에. 그리고 출장 엄청 다녔습니다. 제가 담당한 게 회사의 경영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삼성 전자 위주인데 그룹의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런 담당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담당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였고요. 꽤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 자랑까지 막 섞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제가 책을 썼는데 그게 30분 회의입니다. 이거는 경영 쪽에서는 현재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7회 정도 찍었고요. 뭐 10,000부 이상 나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이쪽에서는. 경영자 모임에 가면은요. 몇 명은 꼭 이 책을 본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 엊그저께 수요일 날도 모임을 하나 했는데 그 경영자 모임은 15명인가 그랬는데 그중에 2명이 이거를 이미 그 보신 분이고 한 분은요 이걸 가지고 본인 회사에서 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대표인데 되게 재밌죠. 이거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잘하시려는 욕심 있으면은요 이거 한번 사다 보셔야지 좋습니다. 제가 S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랑으로 S사에서도 좀 잘 나갔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노하우를 그냥 응축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혹시 30분 회의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제가 기업에서 강의할 때는요. 하루 강의하고 400만 원 이상 받기도 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시기 바래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를 턱 써놨는데 화재 보험회사 아니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생각하실 건데요. 30분의 책이 출간되자마자 이틀 만에 이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컨설팅을 2달 동안 했어요. 사장님이요. 출간된 지 이틀밖에 안 된 책을 2번을 완독을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직원한테 정독하라고 3번 정독하라고 사장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제 책을 2,500권 사셔가지고 뿌렸습니다. 본사 정직원은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메리츠 화재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실적이. 진짜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또 30분 회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기념비적인 거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강연 많이 하고요. 901 플래너 이거를 제가 개발한 사람이에요. 프랭클린 플래너 들어보셨죠? 프랭클린 플래너보다 제가 장담하건대 2배 이상 좋아요. 장담하건대. 그리고 3P 바인더도 있는데요. 3P 바인더는 약간의 그 성격이 틀립니다. 그거는 스케줄 관리에 좀 더 가깝고요. 요거는 목표 관리에 가까운 그런 플래너예요. 그리고 요거 하루 30분 날마다 기적은요. 901 플래너 강사님들이 좀 계세요. 지금 50분 정도 계세요. 초기 강사님들과 공조한 책이에요. 6명하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요. 저한테 채널톡을 주시면은요. 채널톡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자세한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은요. 그리고 배송료 3,000원 보내주시면은 이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13,500원짜리거든요. 제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송료만 주시면은. 제 채널톡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예.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사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이 책이 자기계발서로 되게 재밌어요. 자, 그리고 저는 독서법을 개발하기도 한 사람이고요. 인덱싱 독서법. 1시간에 한 권 읽어요, 그냥 1시간에. 그리고 성공 독서 클럽 운영하고 있고, 프로젝트 전문가고, 영업교육도 전문가예요. 여기 영업교육을 받으신 분 계신가? 굉장히 진한 영업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책 쓰기 교육도 있는데 여기 안 썼네. 하도 뭐가 많으니까 썼다 안 썼다 합니다. 그리고 성공코치 TV 이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이것저것 산만한 정신 하나도 없죠. 소개했는데. 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책이 뭔가 너무 뻔해 보이는 질문인데요. 뻔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책이 뭐냐면요. 뻔해, 진짜. 종이에다가 글자를 쓴 게 책입니다. 야, 너무 글자만 있냐, 그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요즘에는요. 종이로든 컴퓨터든 오디오든 주제를 잡고 편집해서 정리해 놓은 모든 것들 이거를 다 책이라고 해요. 이북이라고 있죠? 네, 이북이라고 뭐 밀라도 있고 밀리의 서재라고 해가지고요. 뭐 스마트폰에서도 막 볼 수 있는 책도 있고요. 뭐 모니터로도 막 보고 이것도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오디오북이라고 있었고요. 요즘은 MP3로 오디오북이 많아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귀로 꽂으면은 성우들이 다 읽어줘요. 그래서 책 한 권 뚝딱 읽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책 한 권이 뚝딱 이렇게 다 읽을 수 있어요. 오디오북으로. 여러분 혹시 아직 그런 오디오북 같은 거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밀리의 서재나 윌라나 또 몇 가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하나 구독해 보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요, 한 달이 무료예요. 그리고 한 달 끝난 다음에 그걸 끊어버리세요. 자, 윌라 오디오북을 먼저 신청해서 한 달 듣고서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 밀리의 서재를 또 한 달 구독하고 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느 게 좋았지? 그 다음에 선택해서 그 다음부터 한 달에 10,000원씩 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골라야 되잖아요. 좋은 거를. 무작정 돈 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인데 꼭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활용만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던데 무슨 책을 쓰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야, 무슨 책을 꼭 봐야 돼? 인터넷에 다 있잖아. 구글 치면 다 나오잖아.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책이 왜 중요하지? 다 있는데. 자, 책은 아주 흡수하기 좋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제가 같은 정보를 찾을 때 인터넷으로 막 10시간 뒤져도 안 나오는 게요.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좋은 걸 딱 끄집어내면은 10분이면은 끝납니다. 왜? 책의 저자는요, 책을 팔았기 때문에 돈을 좀 벌었잖아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정성스럽게 써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책 저자 이름이 다 박혀 있죠. 그래서 인터넷처럼 대충 올릴 수가 없어요. 책은. 한번 남으면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 정리되어 있고요.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리면은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절판돼 버리겠죠. 인터넷 정보는요. 정리 안 돼 있어요. 왜? 공짜니까. 그리고 찾는데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인터넷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어젠가 어디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어떤 누구 좀 돈 좀 번 사람이 쓴 얘기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보를 무조건 구글에서 찾는다. 구글 네이버에서 찾는다라고 이 사람이 덜커덕 써놓은 거예요. 아니 저도 찾거든요 많이. 그런데 정보는 실제로 어디 있냐? 책하고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어요. 전문가의 머리와 책. 책하고 전문가의 머릿속으로 가면은 돈이 좀 들어요. 돈이. 그런데 인터넷에서 너절하게 1주, 2주, 3주 찾는 것보다 전문가 만나가지고 돈을 조금 써서 흡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요. 네, 엄청나게 이익이에요. 물론 돈이 뭐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을 테면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활용할 건 활용해야지 이익입니다. 네, 신뢰 없는 정보 많아요. 우리 인터넷에 거짓 정보 진짜 많죠. 거짓말 정보들 인터넷 정보 믿고 투자하면 완전 망합니다. 무조건 망해요. 자, 책을 써야 하는 이유. 책을 안 써도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책 안 쓰는데도 잘 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그중에 책 쓴 사람은 몇 명쯤 되나요? 100만 명 되나요? 100만 명 된다고 치면은 몇 프로입니까? 2%죠,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100만 명이라면은. 그렇죠. 정말 책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좀 많습니다. 이렇게 강사들 모임 이런 데는 많은데 일반인들 모임에서 거의 없어요.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요. 직원 한 명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자 과장 직원인데 책을 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별 특이한 사람이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있네? 아니 나는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책을 다 썼단 말이야? 회사에서 놀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영역만 벗어나면 완전 특이한 사람입니다. 책 쓴 사람.
안 쓰고도 잘 살아요. 하지만 책을 써서 저자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곧바로 전문가가 돼버려요. 저는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근데 책 쓴 사람은 좀 찔리기도 하죠. 아, 나 특별 전문가는 아닌데 책을 썼단 말이죠. 나는 좀 쑥스러운데 외부에서는 어우, 저자님 이런단 말이에요. 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책을 기획 출간을 하면은 팔 때마다 한 10% 정도가 들어오죠. 수익으로. 그걸 인세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뭐가 저절로 될까요? 네, 맞아요. 광고랑 브랜딩이라고 그래요. 이거 큰 통틀어서 말하는 게. 브랜딩이 뭐냐면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자, 장명하면 누가 떠올라요? 한혜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브랜딩이에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금실 대표님이 장명에 관한 책을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한혜섬 교수의 장명에 관한 책. 그러면은 지금의 이 브랜딩보다 몇 배가 강해질까요? 10배는 강해지지 않겠어요? 네. 엄청나게 세져요. 네, 오토매틱. 제가 30분 후에 책을 썼잖아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저는 아무 짓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책만 보고 저 전문가라고 인식해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전문가님,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재밌죠? 그게 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책은 꼭 그렇게 브랜딩을 위한 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분 좋기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해요. 야,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나의 삶을 한번 좀 점검 좀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쓸까? 라는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은 사람들이 어떤 전문 영역이 있지 않으니까 불러서 강연을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하지만 뭐가 생겨요? 여러분 그걸 정리하면서 이미 여러분 인생을 점검하게 되고요. 글쓰기 실력이 완전 도사가 돼버려요. 한 권을 쓰면서. 그리고 남들이 뭐 전문 강사를 부르든 안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분야 책이 있다. 그러면 바로 쓰시면 그만인 거죠. 열심히 쓰시면은 책 한 권 내는데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는 초보 포함해서예요. 여러분이 나는 좀 블로그도 잘 못 쓰겠는 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 쓰실 수 있죠. 편지. 네, 손으로 편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고 친구들 만나면은 같이 얘기 잘 하죠. 재미난 얘기. 그 실력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누가 책을 쓰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누가 책을 써요? 네. 아니요. 지식인 보세요. 전문가 우리 이렇게 답변해요. 지식이 있어야지 전문가야. 경험이 많아야지. 작가 해던 사람이 기자가 원래 맨날 글로 먹고 사니까 교수 그래 교수 많이 배웠으니까. 사실 책은 누가 쓴다? 내가 쓴다. 아니요. 더 좋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김신숙 대표님 누가 쓴다 책은? 예, 입 모양을 제가 잘 못 읽어요.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지금. 제가 펼칠까요? 네, 이거예요 이거. 쓰는 사람이 쓴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내가 지금 전문가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수님들 엄청 많거든요. 이 사람들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죠. 근데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대부분 없어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나 그래요. 대학교 교수들이. 밥 먹고 하는 게 공부하고 그런 건데 책 안 써요. 책은 쓰고 싶은 사람이 씁니다. 제가 초창기 때 봤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거의 퇴학당하려다가 간신히 졸업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책 자기가 쓰고 싶다고 하더니만 뚝딱 써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책을 초안을 막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져가니까 출판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원래 그 책 쓰기 학교 선생이 있죠. 책 쓰기 학교들 그때도 있었습니다. 벌써 7년, 8년 된 얘기인데요. 자기도 책을 내겠다고 그때도 책 쓰기 스쿨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초안이라고 써서 가져가니까 이 사람이 기겁했어요. 죄송하다고. 맞춤법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맞춤법이. 얘는 아니 초등학교도 잘 안 다닌 거야. 그렇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지질이 안 했으니까. 얘가 그 원래 폭주족했었거든요. 중학교 후반에서부터 고등학교 폭주족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직업을 얻었어요. 중고차 딜러로. 그래가지고 중고차 딜러를 하면은 사실 마케팅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배운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요. 자, 맞춤법도 잘 모르는데 코치를 만나가지고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조언을 받고 수정하고 조언을 받고 수정하고 그래가지고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렇게 만든 마케팅 책이. 자, 여러분 지금 실력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누구야? 해밍웨이인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초보든 어느 작가든지 간에 초고는 다 쓰레기다. 다 쓰레기다. 제대로 된 초고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글의 완성도, 좋은 글은 뭐와 비례한다? 뭘까요? 무슨 횟수와 비례한다? 좋은 글은? 쓰는 하는 횟수? 것과 예, 쓰는 횟수인데 퇴고한 코치를 횟수. 만나는. 예, 덧칠한 횟수. 예, 보고 고치고, 보고 고치고, 보고 고치고 이 퇴고한 횟수와 비례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책을 써봤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아셨죠? 처음 초안을 보면 얼마나 창피한지 이거 누가 볼까봐 숨겨요. 그 정도로 못 쓰는데 마지막 그걸 보면은 저도 깜짝 놀라요. 이렇게 잘 썼냐? 누가 썼냐? 이렇게. 재밌죠? 자, 의지와만 상관이 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실력이랑 무관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책을 쓰면 좋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시를 써야 돼요? 아니면 나는 무슨 자기계발서를 써야 돼요? 나는 뭘 전문 분야를 써야 돼요? 이런데 세상에는 우주에 모든 분야에 대한 책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뭘 쓰느냐는 뭐 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목적에 따라 다른 것뿐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김신숙 대표님이 난 책을 쓰고 싶은데 나는 이것 때문에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 계세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80 넘으신 분인데 책을 뚝딱 쓰셨어요. 평생 심지어 편지도 안 쓰는 양반인데 책을 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희한하죠. 80세가 넘었는데 평생 편지도 안 쓰는 양반이 책을 썼는데 잘 썼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이 어,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자기 생애 스토리를 녹음을 다 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일을 할 때 직장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를 녹음을 몇십 시간을 한 거예요. 그거를 돈을 조금 써서 편집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기반으로 고쳐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정보는 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서 녹음으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누구로 돼 있냐? 이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자로.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점검을 다 했어요. 맞아. 내 얘기가 이거였어. 맞아. 잘 썼구나. 맞아. 근데 이거 좀 틀려. 나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책인 겁니다. 자, 목적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책을 쓰고자 하는 목적은 대부분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주로 누구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많죠, 여기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이란 이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그 이미지, 그리고 멘토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해서. 멘토 포지셔닝이 뭐냐면요, 전문가 포지셔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한예섬 대표님이 장명에 대한 한예섬의 장문 이런 책을 딱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맨 위에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잘 되지요. 브랜딩은 잘 돼. 한예섬 하면 장문 탁 나왔어 벌써. 멘토 포지셔닝. 멘토가 선생님이죠.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모셔야지. 책까지 쓰신 분인데 이미 이미 장명도 100명, 1000명을 하신 분에다가 책까지 쓰셨어.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이게 다 돼요, 이게. 자, 이게 책입니다. 책 쓰기 초보자란 누굴까요? 책 쓰기 초보자. 여기 답이 딱 나오네요. 책 쓰기 초보자란 딱 한 이런 사람 한 유형밖에 없어요. 책 쓰기 초보자란 딱 한 가지 유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책 쓰기 초보자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해 두세요. 스스로 초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너무 겸손해. 아, 전 초보예요. 책 못 써요. 이런 사람들 있죠. 아주 겸손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은 초보예요. 그런데 나 일기도 안 쓰고 일기도 평생 안 쓰고 말이야. 어? 지금 뭐 메모도 안 해. 막 다이어리도 안 써. 이런데 그래도 나 까짓 거 쓰면 쓰지.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미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까짓 거 쓰지 뭐. 야, 내가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그냥 글자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약간 건방진 말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한혜성 대표님 같으면은 누구 붙잡고 3시간 재밌는 얘기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혜성 대표님. 없어요. 왜 그래? 보니까 30시간도 하실 수 있던데. 없어요. 갑자기 꼬리 내리지 마십시오. 네. 자,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미 초보자 아니고요. 자신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신감이 다예요. 책을 쓰기 위한 최고의 요건. 최고의 요건은 이 정도면 완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 뭐가 있을까? 남이 귀 기울여. 그래? 와, 그런 스토리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 네, 여성들이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왔는데 보통 사람은 남자들은 여행 갔다 와도 재밌는 얘기를 못해. 한 10분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한 2박 3일 여행 갔다 오면은 그것만 하루 종일 떠들어도 모자라. 할 얘기가 더 많아. 이런 거. 재밌는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여행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남이 기울여 들을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 야 진짜 내가 크게 다쳤는데 그걸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인보다 더 잘 하게 된 스토리. 보통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대형 사고를 젊은 시절에 만나가지고 저승까지 갔다가 몇 시간 동안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다시 와가지고 살아난 이야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난번에 브랜든 버처드라고 아시죠? 백만장자 메신저. 그 저자도 이 얘기 똑같은 걸 했고요. 우리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완전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저자도 똑같아요. 야구 방망이에 눈을 맞아가지고 뼈가 다 함몰돼가지고 뇌도 다치고 뭐 눈도 이막 아주 난리가 아니었대요. 여기에 그래서 얘는 뭐 구제 부르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됐습니다. 이런 극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굉장히 심금을 울리죠. 제가 어제 읽은 책이 이 사람 이 책 읽다가 제가 울 뻔했어요. 왜 울 뻔했냐면요. 이 사람도 작가고 요즘에 책 쓰기 코치도 좀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냥 사서 읽었다가 와씨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새아빠 데리고 오고
그 아빠가 또 새엄마 데리고 오고. 근데 새엄마랑 아빠랑 살았는데 아빠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새엄마가 떠나고. 그래서 다시 새아빠랑 또 새엄마랑 좀 살라고 그랬는데 새아빠가 너무 가난한데 새아빠가 대학교는 그래도 가라고 400만 원을 이렇게 마련해갖고 줬대요. 새아빠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돈을 잠깐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일 줄게 이렇게. 근데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더니만 들고 튀었대요. 그래서 대학교 못 간 거야. 그래서 아니 뭐야 이런 희한한 일이 돼 있네. 그래서 대학 못 갔대요. 그래서 재수했대. 재수해서 갔는데 또 돈이 없어가지고 1년 반 만에 잘렸대요. 제적당했대요. 등록금 못 내서.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원래 밖에서 알바하면서 살았대. 이런 거야. 27세 근데 군대를 가가지고 29세 때 제대했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29세 때 제대했는데요. 재밌는 거. 32세면 3년밖에 안 됐죠. 그때 책을 2권 썼어요. 이 사람은 알바하고 남은 시간에 PC방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들고 튄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야, 진짜. 근데 지금은 엄마랑 만나서 살고 있대요. 결국은 또 제대한 다음에. 이런 거, 이 극적인 스토리들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찾아내시면 다 있을걸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있어요, 심지어. 네, 남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 갖고 있으면 좋겠죠. 네. 아이고,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우리 9시 안에 끝낼 수가 없구나. 한희섬 대표님, 9시 딱 끝내셔야 되나요? 아니면 9시 10분까지 해도 되나요? 9시 반까지 하셔도 됩니다. 아유, 그럼 너무 길지. 자, 9시 한 타겟을 9시 15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그러지. 아니, 나는 그 김남희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있어요, 혹시 김남희 대표님? 어때요? 이미 책을 쓰셔서 이 스토리 같은 거 많이 있으세요? 쓰실 만한 거? 막 극적인 스토리. 사람들이 뭐, 그랬어? 이렇게 라미 놀라는 작가님. 김라미 작가님 그런 스토리가 혹시 있을까요? 죄송해요. 지금 저 집에 음악이 이것저것 다 틀어져 있어서 그 순간 못 들었어요. 아까 그거였구나. 맞아. 뭐가 지금 작업을 동시에 하고 계셨구나. 오케이. 작업이 아니라 음, 저희 아들과 아버지가 기타를 갖고 얘기를 하며 기타를 치다가 피아노 치다가 또 여기 누구야 클로바는 어머 클로바 또 저기네 뭐 음악이 저기 드럼 있는 음악 나오고 그래서 순간 엄청나군요. 엄청나요. 우리 집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피아노 하나 있는 것도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집이 좁아가지고 피아노를 좀 팔려고 그랬더니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요새 피아노 안 팔려요. 그래서 공짜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공짜로. 교회에다가 주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다 주기가 힘들어요. 제가 집에 중앙에서 하고 있어서요. 무거워서 갖다 줄 수가 없어요. 피아노. 진짜 지금도 소리 엄청 잘 나는데. Anyway, 진짜 질문 다시 한 번만. 이거였어요. 그냥 그 본인이 남들이 그냥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인생 극적인 스토리 같은 게 있으신가 여쭤봤어요. 죽었다 살아난 뭐 이런 거. 극적이지 않은데 직장을 다녔음 뭐 이런 거. 오케이, 좋아요. 좋아. 네. 좋아. 직장만으로 15년을 다닌 이야기. 남들은 대단해 하는데 대단할 건 없다고 하면서 뭐 그런 스토리들. 오케이. 뭐 왠지 조금 약하다. 그렇죠? 좀 이게 굴곡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직장에서 막 이렇게 보니까 김라미 작가님은 직장에서 행패 부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막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직장에서 막 깽판 쳐가지고 어떤 사업 말아먹고 막 이런 스토리도 가끔 있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차분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나 없어 나 스토리 없어 그 지식도 나 특별한 지식 없어 만약 이러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김나영 대표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방법이 일을 있어요? 내요. 네? 일을 내요. 일을 내버려 사건 사고를 만들어 버려 그것도 좋습니다. 당장 배우면 돼요. 음, 당장 배우면 돼 당장 거기 어제 읽었다는 그 책 중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어디 그 출판사 대표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요, 저것도 모르고요,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출판사 그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은 이런 책이나 써보세요라고 툭 던졌대요 주제를.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책 100권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책 100권만 읽으면은 어차피 전문가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권 읽고서 책 썼대요. 그 주제에 대해서. 웃기죠?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 어떤 그 지식하면은 좀 무섭잖아요. 이거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진짜 이런 지식만 아니고 일반적인 지식 세상에 있는 90% 진짜 아주 특이한 거 외에 90%는요. 여러분이 3개월 정도만 죽어라 공부하시면은 상당 수준에 확 오릅니다. 상당 수준에 올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당장 배우면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다음 책을 쓰면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비즈니스에? 예. 강사라면은요. 강의 요청 횟수가 평균 몇 배 늘어요? 강사라면은 최소한 더블 돼요. 최소한 2배 늘어요. 책이 없다가 책을 쓰면 2배 늘어요. 저는 뭐 1000배쯤 돼요. 왜냐면 빵이었으니까. 빵이었다가 책을 딱 쓰니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 강의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늘었죠. 그러면 강의 단가가 몇 배 올라요? 저는 책이 없는 일반 강사예요 하면은 시간당 뭐 5만 원, 10만 원 막 이러다가 저 저잔데요 그러면은 10만 원 이하로 계속 그 사람들 못 불러요. 창피해 미안해가지고. 근데 책이 없으면요 10만 원 이하로 막 부릅니다. 와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퍽퍽 아시겠죠. 제가 강의 경험이 2015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회사에서 나온 거 아세요? 지금 인터넷이 약간 느린가요? 잠깐만. 네. 제가 2013년 12월에 그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 경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2015년 1월에 책이 출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 강의 그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 제가 얼마로 불렀을까요? 1시간에. 박미선 대표님 감이 좀 있으신가요? 저 강사인데요. 1시간 하면 제가 얼마 불렀을까요? 2시간이면 얼마? 35만 원? 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불렀어요. 100만 원. 1시간에 100만 원. 우와. 4시간 이상이면 50만 원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전문 강사로 한 5년 이상 있었던 친구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 진짜 그랬는데? 웃기죠. 근데 물론 그러셨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계속 연속으로 잘 들어온 건 아닌데 그렇게 튕겼었어요. 근데 튕긴 게 먹을 수 있었던 게 메리츠화제에서 처음 책 나오자마자 요청을 했는데 세게 불렀거든요. 저 100만 원인데요, 시간당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강의가 그 팀장들 150명 몰아놓고 4시간 강의한 건데요. 400만 원이라고 제가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인사팀이 조금 뭐라 그러면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유, 깎아주면 안 되는데. 그리고 300만 원에 해줬어요. 4시간 300만 원에 해줬어요. 특별히. 쫀쫀한 애들. 그걸 깎고 그래, 대기업이. 자, 책을 쓰면은 이렇게 튕길 수가 있어요. 근데 책 없이 튕길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컨설턴트라면 고객의 뭐가 높아져요? 컨설턴트, 고객의 신뢰가 높아져요. 저 사람은 전문가일 거야 라는 이런 신뢰를 합니다. 게다가 사업가라면은 본인의 브랜딩이 절로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이 정도면 책을 한혜성 대표님 책을 무지하게 쓰셔야 돼 진짜. 이 정도면 부가적인 이익이 있는가? 엄청나죠. 본인의 지식이 정리가 돼 버려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게 그렇죠. 강의하다 보면 이때 만들었다. 강의한 이렇게 만들었다. 강의한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 막 만들잖아요. 막 분산돼 있다가 책을 한 권 떡 쓰잖아요. 쭉 정리해야 돼요. 쭉 꼭지 40개로. 그러면 이후에 강의는 어떻게 되냐? 이 강의할 때는 요 꼭지, 저 꼭지, 저 꼭지를 합쳐가지고 강연을 만들까 해가지고 쓱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어쩔 때는요. 강의 보면은 강의 대충 만들어도 돼. 왜? 책을 교재로 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책이 없는 거에 비하면 날로 먹는 느낌, 네, 회를 먹는 느낌 이런 거 있어요. 안 웃으시네. 너무 흔한 조크였나 보다. 자, 글 쓰는 기술이 엄청 들어요. 쓰는 기술이 엄청 들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겠죠. 여러분이 책을 쓰시려면요. 한 가지 조건은 꼭 충족시키셔야 돼요. 매일같이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매일같이. 컨디션이 아주 황당한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책상에서 최소한 1시간, 1시간은 앉아서 뭐라도 쓰셔야 돼요. 이거는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그 이상은 저 바라지 않아요. 자, 최소 요건. 요것만 하면 책 무조건 씁니다. 아셨어요? 책상에 하루에 1시간은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무슨 소재? 마케팅 소재가 풍부해져요. 마케팅을 뭘로 하시죠, 요즘에? 주로? 우리 소상공인의 마케팅은요. 스마트워크에서 많이 하는 SNS죠.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죠. 그런데 쓰려고 하면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죠. 블로그 쓰긴 써야 되는데 헐 미치겠다. 또 뭘 사진은 또 어디서 가지고 글은 또 어디서 써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책이 한 권 떡 있잖아요. 그러면 책 속에 소챕터가 보통 40개쯤 있거든요. 하나를 블로그 하나로 그냥 쓰시면 돼요. 덕덕 쓰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다 쓰지. 참고 이런 서적. 그러면 서적 광고도 되고 그거 보고 강연 의뢰도 오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 인물 사전에도 오르죠. 본인의 이름을 치면은 네이버에 뜨죠. 프로필 어쩌고 해가지고 뭐뭐 강사, 뭐뭐 저자 이렇게. 그리고 강의 자료가 풍부해진다. 강의 자료. 그 외 100가지 이상. 이런 경우 많아요. 저한테 30분 회의 강의를 의뢰할 때 예의 바른 고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참석자가 30명인데요. 미리 저희가 일주일 전에 강사님 책을 다 구매해가지고 다 돌렸어요. 이렇게. 그 미리 읽어보고 강의 들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책도 막 자동적으로 팔리죠.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이 좋은 것을 왜 안 쓸까요?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것.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책을 예, 맞아요. 책을 써야 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이유를. 쓰면 좋은지 제가 막 설명드렸는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당연한데 전혀 몰라요. 이유를 알더라도 또 어떤 사람도 이유를 써야 할지 알았어. 모른다. 그치. 써야 할지, 실행할지 몰라. 똑같은 얘기죠. 써야 할지 몰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전혀 몰라요. 무서워 막. 이거 출판사도 만나면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시작을 하지? 막 이런 거 다 무서워해.
그리고 가장 스스로 이게 높게 중요한 게 평가하고 네, 뭐가 없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네. 과도한 겸손은 그것은 진짜 진짜 안 좋습니다. 방법을 배워도 어떤 사람 또 배웠어요. 책쓰기 학교라고요. 요즘 뭐 1,000만 원짜리 학교도 있어요. 그 김 모시기로 가면 한 3천만 원 내야 된대요. 그런데 물론 조금 저렴한 데는 한 3, 400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배우고서도 이래요. 1,000만 원짜리 책 쓰기 학교를 다니고 실제 책을 쓰는 사람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60%? 60%요? 실제로 책을 쓰는 사람의 확률은 20%도 안 돼요. 음. 1,000만 원짜리 책 쓰기 학교를 다니고. 물론 그건 1년 내 얘기고요. 1년 내 얘기고 한 몇 년 지나면 조금 늘어나긴 해요. 근데 20%도 안 돼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도 책 쓰기 학교를 다녔습니다. 6, 7년 전에.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배우려고 그땐 좀 쌌어요. 그런데 저희가 같은 동기가 8명이었습니다. 8명인데 책을 쓴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한 명.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정찬호 박사님. 저의. 그리고 진짜 미쳐요. 그렇게 안 써요. 돈을 그렇게 내고서. 예. 방법을 배워도요. 꾸준히 진행을 못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에 1시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자체가 고역인 거예요. 진짜 고역이에요. 제가 진짜 저도 이건 좀 책 쓰는 얘기해도 되게 극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일하면서 쓰려다 보니까 진짜 죽을 똥 쌌습니다. 자, 책 쓰는 고통을 참을 뭐가 없다? 있네. 절박함. 절박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야, 내가 이 집까지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책 쓰다가 나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책 그 마지막에 탈고해서 내기 전에요. 이틀 밤을 샌 거 아세요? 꼬박 갑자기 출판사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틀 꼬박 샜어요. 밤을. 와, 네, 그거를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는데요. 했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6시간 떠들 수 있나요? 네.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책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죠? 왜냐고? 이거죠. 6시간 떠드는 분량은 책 한 권의 분량과 비슷해요. 자,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여러분과 아까 오디오북 얘기했죠. 오디오북. 성우가 줄줄줄 있잖아요. 느린 소리로. 그럼 책 한 권 터는데 몇 시간쯤 걸리나요? 6시간? 네, 6시간, 8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글자가 작은 책은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글자가 많은 책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6시간 떠들었으면은 거기에다가 살까지 붙이면은 책 한 권 넘고도 남죠.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희가 우리 강사님들 있죠, 강사님들. 저희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6시간 강의할 수 있죠, 파워포인트로. 쭉. 그것만 엮어도 책이 된다 그래요, 보통. 6시간 강의하는 책 한 권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의지는 강한가? 이것도 물어보면은 답변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칠게요. 자, 우리 박미선 대표님이 나 할래! 라고 했어요. 속으로 어디서 뼈 맞는 얘기를 딱 듣고 왔어. 뼈 맞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좀 그래 라고 해서. 그런데 본인의 의지를 믿습니까? 그 순간에? 한다. 그럼 본인의 의지 믿죠? 그 순간에. 그래 네. 꼭 합니까? 하지요. 진짜요? 네, 그리고 해요. 항상 약속을 지켰어요? 네, 해요. 와,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박미선 대표님을 잘못 찍었어. 다른 분을 찍었어요. 다른 분을 패스. 찍었어야 돼. 나 잘 안 돼요. 이분을 찍었어야 돼. 완전 실수했다. 미리 박미선 좀 대표님은요, 자기가 말한 거 100% 지키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와, 네. 아이, 지금 10년 그러신지도 이상이 모르고. 됐는데 네. 자기가 말한 거 이행 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와, 예, 지금 저- 거의 한 15, 16년 됐거든요. 저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 저의 스승이 됩니다. 박미선 대표님도. 예, 전 참 힘들어요. 네. 맨날 약속을 맨날 깨 스스로.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박미선 대표님.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가? 지키는 사람이요, 참 드물어요. 잘 안 돼. 박미선 대표님은 그 상위 10%입니다. 상위 10% 이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는 게요. 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요. 할 수밖에. 제가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한다. 제가 책 쓰기 하루에 2페이지씩 쓴다. 이거를 제 스스로 해도 외쳐도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 버려요. 제 스스로. 그런 아이, 환경으로 너무 이게 힘들게 만들어요, 환경을. 그 박미선 대표님 쉽게 만드세요? 어렵게 만드세요? 나는 내가 쉬운 방법으로, 나는 음, 내 마인드가 네. 스트레스 상황은 제거한다. 네네네. 아주 좋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박미선 대표님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전에 뭘 했었냐면은 막 맞아가면서 그래 난 이거 내 단련이야 막 이런 거 있죠. 막 힘들게 막 걸어 산에 올라가느라고 땀 삐질삐질 나서 죽을 것 같아 진짜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거는 야 내가 다리가 이렇게 튼튼해지는 뭐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엄청 좋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전에 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엄청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인천에서 모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희한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저희 아들이 119에 실려갔대요. 사고가 나가지고 차랑 부딪혀가지고 119에 실려갔대요. 그것도 아들의 아는 사람의 엄마한테 건너서 이렇게 온 거예요. 와 이거 뭐지? 당장 가야 되는 저건 굉장히 먼 데 있고 굉장히 급한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또 팀장이었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받아 또. 와 결국은 어쨌든 일이 났는데 사건이 뭐였냐? 애가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트럭 뒤에다 부딪혀가지고 애가 점프를 해서 날아가가지고 땅바닥에 쳐박고 기절을 한 거예요. 애가 그중에 팔은 한쪽 다 부러져 버리고 덜렁덜렁대고 머리 여기 스크래치 나고 그래서 119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실어간 건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그때? 아찔하죠. 보통은 막 이런데 저는 사실은 그랬어요. 팔이 어느 팔 부러졌어? 왼팔이야, 오른팔이야? 이렇게. 근데 왼팔이 부러졌대요. 그래?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겠다.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겠다.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걔한테 자전거 타고 거기서 내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달째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심하게 다쳤어. 어느 정도 다쳤냐 물어봤어요. 뇌에 지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만 있대요. 그 점 굉장히 다행이다. 앞으로 얘가 더 심한 장난은 이제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 이렇게. 애가 지금 팔 동건나고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절대 긍정 마인드인가? 아니면은 아버지는 이렇게 정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랬어요. 자, 이 무슨 말을 제가 좀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환경을 본인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네요. 순간. 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넣는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보실게요. 책 쓰는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태백산맥 작가 누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책 안 읽어서 잘 몰라요. 태백산맥 누구죠? 장길산? 아니 그거는 소설 이름 아니에요? 아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장길산은 그 소설 이름인데 왜 갑자기 장길산이 떠올랐지? 옛날 산적 아니에요? 혹시 장길산? 조종래스.
조정래? 조정래. 조정래인가요? 아, 그러네. 조정래 선생. 조정래 선생 정도면 책 쓰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조정래 선생은 책을 수십 권 이상 쓴 사람인데? 자, 그러면 연금술사 작가 누구죠? 연금술사.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연금술사. 기억이 안 나. 파울로 코엘료 네. 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책 쓰기가 쉬울까요? 세계에서 소설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들의 절실한 노력은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어디서 참고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래요. 조정래 씨가 책 집필을 시작하면 꼭 이렇게 한대요. 나를 어디에서 내보내지 마라. 내가 이 정도 분량을 쓸 건데 안에서 내가 이 정도 분량 써가지고 당신한테 제출하기 전에는 나를 안에서 절대 꺼내지 마. 라고 하고 어디로 들어가냐? 글 감옥에 들어가요. 밖에서 잠궈요, 문을. 근데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버려. 그러니까 먹을 거 넣어주고 안에 화장실도 있고 대신에 내가 글을 이 정도 분량을 쓰지 않으면은 나를 절대 꺼내지 마. 꺼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오디세우스 누굽니까 그 뭐야 사이렌의 바다를 지날 때 그 자기를 돛에다가 그 배에 이 마스트에다가 묶고서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절대 풀르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사람이랑 똑같죠. 그리스 신화에서 똑같은 짓을 이 조정래 씨가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책을 쓰는 거예요. 자, 조정래 씨도 이 정도니까 그 태백산맥이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 인내에 붙여가지고 못합니다. 그다음 파울로 코엘료는 세계에서 소설을 제일 잘 쓰는데 뭐라고 얘가 아침마다 외치는지 아세요? 이것도 저도 어디서 참고한 건데 뭐라고 했다고요? 매일 제발 30분만 쓰자라고 매일 아침까지 외친대요. 이게 이 사람의 고뇌예요, 고뇌. 30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은 밥 먹고 하는 게 소설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30분에 이걸 탁 넘는 순간요. 터진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몇 시간도 쓰고 몇십 시간도 쓴대요. 이렇게 어려워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초짜들이 책 쓰는 걸 쉽겠어요? 어렵지. 근데 이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래서 글 과목이든 뭐든 만들어야 돼. 책을 쓰려면 나는 어떤 시험을 할까? 네.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뛰어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요. 책을 쓰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뛰어나기로 한다. 뛰어나기로 작정을 한다. 이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책을 썼다면요. 전체 인구의 2%죠. 2%면은 우리 옛날에 공부했을 때 반에서 1등이에요. 반에서 1등. 반에서 1등만 책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뛰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대충 사는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매일 몇 줄 쓰기? 한 줄 쓰기. 50줄? 네, 제가 아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매일 이 정도, 미니멈. 그냥 굶어 죽어도 이 정도. 아무리 바빠도 이 정도. 이게 몇 줄일까요? 우리 김용재 대표님 혹시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매일 몇 줄 쓰기? 10줄 쓰기. 하루에 한 10줄이요? 진짜 천재세요, 천재세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이거 어떻게 딱 맞추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10줄만 매일 쓰실 수 있으면 책 3개월이면 나와요. 왜냐면 10줄 쓰다가 이게 20줄, 30줄 바로 돼버리세요. 그런데 힘든 날은 진짜 10줄만 쓰면 돼요. 일기 쓰듯이. 정 쓸 게 없다? 일기 10줄 쓸 수도 있잖아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나면 좋을까요?
좋은 좋은 친구, 정확해요. 친구 맞아. 친구기도 하고 선생님도 되고 멘토. 멘토. 맞습니다. 혼자서 헤맬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이러잖아요. 길 가다가 혼자서 막 헤맬 때 있죠. 그러면 막 바보 같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근데 막 혼자 찾아 헤매요. 이러면 안 돼요. 책은 물어봐야 돼요.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거 부자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학에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가지신 게 사실은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돈으로 돈으로 시간을 산다. 맞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이 싼 거야. 돈을 제가 10만 원을 들여가지고 10시간을 절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익 보는 장사예요. 왜냐면 내 알바비 10,000원은 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우리 그 홈쇼핑 할 때 막 가격 비교하죠. 가격 비교하는데 그 1,000원 싼 거 찾으려고 1시간 동안 비교 검색하잖아요. 지마켓에서 막 네이버에서 막 1,000원 싼 거 찾으려고 1시간을 검색을 해요. 1시간이면 여러분 인건비로 얼마예요? 그냥 10,000원 넘잖아요. 그냥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0원이잖아요. 아니 당신 검색하는 시간이 10,000원인데 그 1,000원 깎으려고. 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교육이 좋은 게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단축시켜줘요. 러닝커브를. 책을 혼자 쓰다가 잘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책 쓰기 학교로 가죠. 책 쓰기 학교. 근데 책 쓰기 학교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가르쳐주는 데도 있고 못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진심이 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자, 책 쓰기 학교 중요하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계기 중에 하나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책 쓰기 학교를 4기까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지금 5기를 지금 시작했어요. 워밍업처럼. 게다가 6기를 7월 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단축시켜 줄 거를 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 쓰기에 관련된 책 쓰기 학교에서 이런 걸 전달해 주죠. 노하우와 기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런 노하우 기술 중요하죠. 이거 배우는 데 시간 걸려요, 분명히. 그 다음에요. 출간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서점과 만나고 출판사 만나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이런 거 알려줘야죠. 코칭.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빠졌을까? 그런데 이렇게만 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못 내요. 잘 못 내요. 그래서 책을 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도와줘야 돼요. 무조건. 무슨 말이냐면은 안 쓰면 큰일 나게 만들어줘 버려요. 열정이 있다. 이번엔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엔 이렇게도 할 것 같아요. 새벽에 줌을 제가 켜가지고 들어오세요. 새벽 5시 반에 들어오세요 해가지고요. 줌 켜놓고 거기서 직접 쓸 것 같아요. 이제 7월 달부터는. 게다가 저녁에 쓰시는 분을 위해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또 이 올빼미들을 위해서 그때도 줌 켜놓고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업무를 좀 분담해가지고 올빼미 반, 새벽 반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쓰는 환경.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4번을 필수로 쓰게 해요. 주중에. 목요일은 저희가 수업이 있는 날이라 그날은 쉬어도 됩니다. 그때 최소한 10줄 이상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런데 10줄 안 썼다. 안 쓰고 그 다음날 6시까지 지났다. 그러면은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5,000원이 날라가요. 5,000원이. 그래가지고 5,000원 때문에 쓰죠. 그런 거를 기록도 하고요. 이런 환경. 게다가 가장 무서운 환경이 또 뭐냐면요. 요번엔 제가 안 했는데 주위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사인 받아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 최소한
2명 이상한테 사인 받아오게 해놔요. 나의 약속해가지고 주로 남편, 친구, 애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와이프.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앞에다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자, 이상적인 책 쓰기 학교라면 저 정도에 또 뭐가 또 필요할까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까 책을 쓰는 목적이 있었죠? 왜 쓰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 강의를 위해서, 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는 가이드를 해야 돼요. 근데 가이드를 어떻게 할까? 보통 그 책 쓰기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그 스펙이 어떻게 되죠, 보통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책 쓰기 학교 선생님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죠? 가르치던 사람. 주로 책을 쓰던 사람이요. 강의를 여러 개 하던 사람들도 드물어요. 그냥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책을. 제가 보니까 비즈니스 경험이 거의 없어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가이드가 불가능해.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잖아요. 비즈니스나 이쪽에. 그래서 월등한 유리한 점이 있다. 가이드 드릴 수 있겠다. 제가 마케팅도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강의도 다 드려요. 마케팅 같이. 그 다음에 작가의 무슨 작업을 동시에 진행? 이게 너무 중요해. 벌써 몇 번 나온 말입니다. 무슨 작업? 잠깐, 마케팅, 브랜딩. 맞아. 마케팅이랑 똑같아요. 마케팅 똑같아요. 브랜딩. 예를 들어볼게요. 한혜섬 대표님이 장명에 대한 책을 3개월 동안 죽어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뼈를 깎는 아픔을 이기고 3개월 후에 책을 이제 출간을 딱 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한 100명은 돼요. 그쵸? 100명이라는 분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그럼 100명은 넘겠죠? 근데 100명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일수가 아무리 작아도 1000권, 보통은 2000권이거든요. 2000권 이상이 팔지 않으면 출판사에서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 브랜딩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브랜딩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에 한 꼭지를 이렇게 썼어요. 열심히 썼어. 그럼 그거를 블로그에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카페에도 올리고 뭐 똑같은 거를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 계속 연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가입한 다른 카페들의 본인 게시판 거기다가 3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씩 꾸준하게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 40회 정도를 계속 올리는 게 되거든요. 본인의 글을. 그러면은 본인의 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팬이 생깁니다. 팬이 생기고 없던 팬도 생기고요. 그리고 블로그 할 때 친구 추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의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 책을 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출판 기념회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그 출판 기념회 때 최소한 100명 와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 누가 네. 자신이 가짜 살림을 인정합니다. 네. 금영애님 글 떴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런 베이스를 만들려면 브랜딩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케팅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매일 진도 체크. 매일매일 진도 체크 안 하면 사실 힘들어요. 매일 진도 체크, 피드백. 그리고 사업을 위한 무슨 교육 동시 진행? 마케팅 교육 동시 진행. 아까 브랜딩 컨설팅 하면서 마케팅까지 동시에 해야지만 됩니다. 아셨죠?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마케팅까지 동시 진행하고 멤버에 대한 이것도 있네. 사부 지원. 이게 제가 하는 책쓰기 학교에서의 진향점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끝났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 한희섭 대표님께서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내 이런 겁니다. 뭐가 달라? 이런 거. 출판 피스 전문지도, 프로세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알려드린 것과 가격이 괜찮아요. 가격이 꽤 싼 편이에요. 올리지 않았어요, 많이. 그리고 스케줄 7월 2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시작할 거고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예정이에요. 그리고 종강은 10월 1일 3개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이 전화번호에다 하셔도 되고 한희섭 대표님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장소는 줌을 베이스로 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좋으니까. 그래서 강남역에 저희 사무실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30일까지 하면 되고요. 그리고 6월 20일 이전에 등록하면 10% 할인 이 혜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저는 1, 2, 3기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굉장히 다들 명랑하죠. 그때 다 10몇 명 시켰는데 무지하게 재밌었어요. 네. 뭐 그때는 오프라인으로만 모였을 때니까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먹고 뭐 이렇게 놀았어요.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그때 이런 재밌는 그런 분위기. 이건 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랑 같이. 그리고 또 이 책쓰기 저희는 좋은 게요. 저 혼자 하지 않아요. 둘이서 해요. 이세훈 작가는 그 대기업의 경력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요. 책도 3권 낸 사람이고 뭐가 엄청 많아요. 서강대 영문과 졸업했고 이 책 5권은 우리 저랑 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낸 책들이고요. 좀 더 가벼운 책들입니다. 예, 이 정도가 거의 다 끝났네요. 와, 죄송해요. 9시 30분이나 됐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요 편하게 다 해주세요.